안녕하십니까. 구주차 수업입니다. 핵심을 요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나사 작도법과 나사의 종류 이런 이론적인 부분하고 작도법을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 해서 형태를 보면은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대꼴나사 이 외에도 뭐 형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원형 나사도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터 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관용 평행 나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터 나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피치하고 지름 이런 것들 밀리미터로 이제 표기를 하고요. 나사산의 각도가 요 각도가 60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 기계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관용 나사 같은 경우에는 어, 나사산 각도가 이제 이게 55도로 돼 있고 인치 나사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뭐 4분의 1, 뭐 이렇게 8분의 5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인치라고 볼 수 있죠. 관용 평행 나사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유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흔히들 보는 뭐 수도관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의 결합에 사용하는. 그래서 이 나사 자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 나사, 이것도 이제 큰 하중을 받도록 축 방향이라고 하면 저 이 축이 있겠죠. 축 방향으로 받는 큰 하중을 이제 받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산의 모양이 이제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다리꼴 나사, 저 표기가 보면 TM, TW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선반이라든지 이런 공작기계 이송 나사로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클램프 바이스 있죠. 바이스 같은 데 보면은 사대꼴 나사를 쓰고 있죠. 자, 나사의 호칭 방법. 나사는 일단 나사의 감긴 방향, 즉 오른 나사, 왼 나사.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 나사를 쓰는데 회전 시 회전 방향하고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구성품의 회전 방향하고 감기는 방향하고 반대 역방향이 되면 풀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냥 회전 방향 그대로 가는 이런 것들 보시면은 회전 방향, 역방향 이런 것들은 뭐 저 선풍기에 프로펠러 이런 거 보시면은 왼 나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에 잡아주는 것들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왼쪽 방향으로 잠궈지는 뭐 이런 방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R이 라이트, L이 레프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사산 줄수.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나사산의 줄수가 뭐 한 줄 나사냐, 두 줄 나사냐, 세 줄 나사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줄 나사는 이렇게 별도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호칭, 그 다음에 등급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1인치는 25.4mm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터, 보통 나사, 가는 나사, 뭐 이렇게 미니어처 나사 이런 것들인데 용 표기법이라든지 종류 기호 같은 걸 보시면 될 거고 이건 도면 해독에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그때 이제 수업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관용 나사 같은 경우는 4분의 3 이렇게 1인치에 4분의 3이니까 25.4를 어떻게 돼요? 4로 나눠서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나사부 명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여기서 요까지 가는 요 거리가 나사부 중에서도 완전한 나사가 있는 부분 여기가 완전 나사부라고 하고요. 요 부분 그 여기 이런 부분들은 불완전 나사부. 나사가 형태가 이렇게 가다가 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삼각형의 모양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도 뭐 전조 나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일반 선반으로 가공하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높이가 여기는 얕아지겠죠. 여기도 이 삼각형의 나사 높이가 점점점 고래 나사 산이죠. 이거는 순하사니까 나사 산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불완전 나사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기 우측에서 표기했을 때 이 부분은 바로 여기가 나사 골, 그다음 여기가 나사 산입니다. 그래서 볼록볼록 튀어나왔죠. 나사 산의 그 꼭지점을 그대로 연결한 부분, 이게 이제
간략도시법에서 나사산을 표기해서 굵은 외형선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골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골을 이렇게 연결한 선을 나사 골선, 그래서 여기는 가는 실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 여기도 전부 다 점점점 나사골이 이렇게 올라가고 나와 있겠죠. 그래서 나사골 부분은 불완전 나사 부하고 여기 있는 골부하고는 전부 다 가는 나사로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도할 때 굵은 선, 가는 선 요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럼 여기에 호가 있죠. 완전한 원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 끊어줬을 때 이 부분이 뭡니까? 나사골 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이 바로 나사골 지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사부 길이 여기 앞나사일 때 표기하는 방법이죠. 자, 반대가 되겠죠. 앞나사일 때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설명했지만 여기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 그래서 굵은 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사 골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골, 앞나사와 수나사는 나사산과 나사골의 크기가 되되 똑같은 사이즈 호칭이라면은 수나사의 나사산이 앞나사의 나사골하고 만나게 되고 수나사의 나사골이 앞나사의 나사산하고 만나죠. 표기를 할 때 우리가 도시를 할 때는 나사산부를 굵은 외형선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탭을 낼 때는 일반적으로 드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다음 탭 작업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탭에 불완전 나사부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탭 앞나사의 나사 깊이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 그리고 드릴 깊이는 통상적으로 뭐 2에서 3mm 정도,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나사가 커지면, 호칭이 커지면은 이건 더 깊이 파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살짝 돌아가면은, 자, 나사의 명칭 중에 나사산 줄수가 있습니다. 이 줄수는 평상시에는 생략하면은 한 줄 나사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피치라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피치라는 것은 이 나사산에서 산까지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과 산 사이 거리를 피치라고 하죠. 이 피치인데 이제 이 나사를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해서 완전한 360도 회전을 시키면은 피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치 거리만큼 나사가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이제 요건 한 줄 나사일 때는 그 피치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나사의 줄수가 보시다시피 한 줄이 있는 게 아니고 두 줄, 세 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이는 이동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한 바퀴 감을 때 움직이는 거리가 리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줄 나사일 때는 리드가 피치와 동일하지만 두 줄, 세 줄 나사일 때는 피치에다가 줄수를 곱한 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리드예요. 결국은 이 축의 회전 각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드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트 머리에 따른 분류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일반 육각 볼트, 그 다음 요건 육각 구멍 홈붙이 볼트인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육각 렌치 볼트라고도 렌치 볼트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안쪽에 렌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되면은 둥글지만 이 렌치 육각형의 렌치를 가지고 회전을 시키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는, 돌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쓰겠죠. 그다음 나비 볼트는 주로 이제 손쉽게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돌릴 수 있도록 이 자체가 되대요. 이렇게 잡으면은 면적도 좁고 육각 볼트 같은 경우에 사람이 힘을 주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런 나비 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면적도 넓고 이 회전 반경도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크가 더 세지겠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뭐 피스라고도 많이 하는 접시 머리 볼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피스 볼트도 있죠. 예, 그런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트의 고정법에 따른 자 관통 볼트. 이건 보시면 두 개의 판재가 있는데 이 상하 판재를 서로 연결합니다. 자, 해칭의 방향을 보니까 두 개의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형태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가 볼트입니다. 그리고 볼트의 순하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트를 이렇게 걸어서 위에 너트로 앞나사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재들은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구멍이 다 나 있는 상태고 순수 볼트의 순하사와 앞나사의 체결력으로 이걸 지지하는 거죠. 체결력을. 자, 그리고 그래서 양쪽에 다 관통이 됐다는 뜻입니다. 탭 볼트는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 상단에 순하사가 있고 밑에 하단에 앞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하사와 앞나사의 결합 방식인데 위에는 관통되어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따로 관통이 되지 않죠. 이 탭을 내놨죠. 앞나사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옆에 설명과 같이 이 하단에 이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탭을 내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스터드 볼트. 자, 요 방식은 자, 순하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방향이에요. 순하사가. 그래서 이 밑에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에 이렇게 판재를 얹고 고정하는 방식인데 주로 뭐 이제 무거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벽에다 먼저 박아놓고 뭐 측면이나 아니면 천장에 박아놓고 고정을 시키기 쉽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너트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일반적 육각 너트, 그다음 밑에 이렇게 넓게 돼 있죠. 여기 플랜지 볼트, 뭐 T너트, 이런 T너트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런 쪽에 많이 쓰고 있죠. 프로파일 같은데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각 너트, 육각 캡 너트, 또 뭐 나비 너트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나사의 제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의 제도법. 자, 보시면은 나사의 간략 제도법인데요. 자, 여기 있는 D가 나사의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앞나사고요. 여기 있는 순하사입니다. 자, 앞나사를 먼저 할까요? 순하사를 먼저 할까요? 일단 순하사를 먼저 할까요? 자, 순하사를 알고 나면 나중에 앞나사 하고 그 다음에 요 탭 내기 전에 드릴 넣는 거 연습하면 되겠죠. 자, 순하사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D, 요게 바로 호칭이 앞나사에 있는 D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사 골지름 그 산에서 골까지 요 거리는 호칭의 D에 0.1이니까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사의 높이는 한 10분의 7 정도, 0.7D. 이 D는 전부 다 호칭입니다. 호칭, 나사 호칭경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10mm 나사라면 D가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호가 어떻게 됩니까? 1.5D, 즉 D에 10mm 나사 같으면 요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15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완전 나사부하고 그 다음에 돼 있고요. 전체 여기는 이제 2D인데 나사의 그 육각 볼트 있죠? 머리 부분이죠. 이게 바로 호칭이 10이라면 20이 되겠죠. 이걸 캐드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자, 새 도면 하지 말고 기존 있는 도면으로 들어갑시다. 레이어가 다 있으니까요. 자,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그릴 때 먼저 중심선을 먼저 그리겠죠. 이렇게 중심선을 그립시다. 이 중심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 원을 한 개 그릴게요. 지름 D 해서 20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이 되면은 자, 다각형 그리는 거 폴리곤에서 개수 6개, 그 다음에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내접해서 자 요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름 20인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요게 지름 20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나오죠? 10이죠. 예. 그래서 바로 요게 지금 나사 10mm 나사를 미터 나사를 만들 때 작도를 할 때 여기 10mm면은 이게 2배가 된다는 요 공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걸 그려도 되지만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라인 해서 이렇게 꺼놓고 자 나사 바닥에서 자 요 높이가 여기 얼마라 그랬죠? 0.7D죠. 그러면 자 오포셋에서 10mm 기준이니까 10 곱하기 0.7 하면 7이 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2D니까 자 오포셋에서 전체 20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mm씩 이렇게 가면은 필렛 반지름을 0을 줘서 이렇게 해주면 트림 모드가 자르기 모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마감이 안 되네요. 결국 이렇게 그리면은 복사를 해봅시다. 이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공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계속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나사의 호칭이 10mm 나사다. 나사 규격이 10이다. 10mm 나사다. 그럼 오프셋 5 하면은 나사 요게 나오죠. 자 이걸 잘라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요 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나사 길이를 우리가 한 50을 주겠습니다. 50mm 주면 이런 모양 나오죠. 자 이거를 자 트림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잘라주면은 트림에서 이 모양이 나왔죠. 잘라서 자 나왔을 때 요 깊이를 얼마 준다? 골까지 길이를 10분의 1이죠. 요 크기에 나사 크기에 10분의 1이니까 오프셋 10에 10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잘 보시면은 요 못하게 90도니까 결국은 똑같이 10을 해주면 못하게 됩니다. 이게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쉬운 방법은 모 딱이 들어가서 거리를 D라고 쳐가지고 1mm 1mm 해서 요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인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라인 해가지고 저는 L 쳤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실제 나사 길이를 제가 한 30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프셋 30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장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오면은 자르기를 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오고 나면은 자 이게 뭐죠? 나사 골이죠. 나사 골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 가는 실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X라인 기억나나요? X라인 해서 A 해서 60도를 줍니다. 그게 이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하려고 나눴습니다. 자 60도에서 잘라주면은 자, 속성을 특성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매치 프로퍼티에서 대칭 명령으로 얘를 잡고 이렇게 올리면 대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나사 부. 여기는 나사 길이가 되겠죠. 일반적인. 자 이거 전체의 나사 길이가 될 거고요. 나사 볼트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불완전 나사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나중에 각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 나사 그 규격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불완전 나사부와 완전 나사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굵은 실선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못하게 들어가죠. 자, 이때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90도 45도짜리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규격이 90도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규격이 60도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라인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가 60도인데 아까 X라인을 왜 60도를 줬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X라인 60도죠. 맞나요? 자, 60도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이렇게 직각을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가 돼요? 30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0도 되죠. 그럼 둘이 합치면 60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라인 60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각, 억각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요 윗부분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요 점을 지나가는 홀을 그리는데 1.5D예요. 그래서 나사 규격이 10mm 나사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봤을 때 1.5니까 15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제일 편해요. 원을 그려서 15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15를 주면은 그냥 저는 엔터 쳐도 되는데 15를 주겠습니다. 자, 반지름 기준으로 볼까요? 이게 반지름 15가 되면은 요 중심에서 당연히 15짜리 원을 그리면 요 점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십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자, 실제로 여기 제가 잘랐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뭐 자, 이렇게 더 올라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릅니다. 자르기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남으니까 이거는 없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자,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수직점을 딱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가운데 딱 가시는데 이걸 왜 가느냐? 여기가 딱 가운데 딱 맞아요. 그래서 라인에서 여기 딱 가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아크를 그리면 됩니다. 1, 2, 3, 4를 그리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작업할 때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30 이렇게 내각이 30도인 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직교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씩 직교 단축키를 쓰면은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자, 이 작업을 이렇게 원래는 이제 선반으로 이렇게 싹 깎아주겠죠. 테이프를 주는 거죠. 이 각도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간략 도시법화 할 때 굳이 이걸 FM대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치우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를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도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자르고 나면 이게 바로 순화사가 되는 거예요. 이 순화사를 응용해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잡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얘네들은 실제로 뭐죠? 중심선이죠.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대칭을 해주고 싶다. 자, 이 부분 잡고 대칭을 해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트림하면 어떻습니까? 너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너트의 규격은 이렇게 직교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너트 모양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순화사입니다. 그래서 나사에 순화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또 있죠. 나사를 표기를 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10이라고 하나요? 자, 이거는 길이죠. 근데 나사에 호칭을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줄 때는 ED 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사 사양이 이렇게 M이라고 넣어주면 대문자로 넣어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사의 미터 나사라는 표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겠죠. 자, 여기 원래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에서 보는 모양이 되겠죠. 앞나사를 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앞나사는 자 이렇게 있다면 자 라인해서 자 제가 이 모양을 한 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모양이 있다. 자 여기를 앞나사를 만들겠다. 똑같은 10mm 나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프셋에서 5라고 주면은 이렇게 해서 자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죠. 요 나사가 수나사 여기 들어갈 거니까요. 그 다음 앞나사의 깊이를 먼저 정합니다. 자 깊이를 먼저 정할 때 오프셋에서 여기는 한 30 주겠습니다. 30을 주겠다. 오프셋 30 하면 여기가 앞나사의 길이에요. 필렛에서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요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자르죠. 자 여기 고리죠, 그죠? 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오프셋 10분의 1이니까 거리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1을 해주면은 요망이 되는데 결국은 10분의 1이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가 5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 4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오프셋에서 호칭 10의 반 이렇게 먼저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프셋에서 10분의 1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사 깊이 오프셋에서 나사 깊이가 30이다 이러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 전체를 자릅니다. 자르고 나면요,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겠죠. 자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잘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사가 완전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불완전 나사가 생기거든요. 자 탭을 파기 위해서는 드릴을 먼저 작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드릴 깊이는 여기서 한 2, 3mm, 그래서 오프셋 3이라고 딱 해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죠. 자 트림해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나면 트림해서 여기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필렛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필렛을 해주는데, 자 요 부분이 뭐죠? 실제로 표면에 노출되는 부위. 그래서 이게 바로 앞나사일 때는 이게 산이죠. 이게 뭐죠? 앞나사에게는 골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불완전 나사부가 표기가 돼야 되니까 X라인 A 해서 60도 해주면 요만이 나오겠죠. 자 트림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 특성 일치를 시켜서 마찬가지 대칭 명령을 사용해서 자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선을 그어주면은 만들어지면 실제 선은 꺼지지 않으면서 대칭이 되죠. 이게 불완전 나사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드릴의 절삭각은 우리가 표기할 때 118도에서 120도. 근데 우리가 수작업할 때 118도 맞추기 힘드니까 120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X라인 A에서 30도를 주면은 자 이렇게 30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30도에서 그리면은 자 각도를 한번 볼까요? 자 30도는 이렇게 해서 그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30도 맞죠? 내가 30도 하겠다 그린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억각이죠. 그러면 여기가 되대요. 똑같이 30도가 되겠죠. 여기는 직각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와 여기는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양쪽 대칭이 되면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X라인 30도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대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몇 도? 120도. 여기는 120도, 60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 2, 3mm. 여기 드릴 깊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종 드릴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는 드릴 절사 아까 표시한 거고 각도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오프셋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높이만큼 해서 트림해서 자 여기 자르고 나면은 자 라인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M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나사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잘 보시면은 앞나사가 있고 위에, 자 위에 앞나사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두 개 한번 꺼 보겠습니다. 그럼 원을 그리면은 요게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렇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우지 않고 보겠습니다. 여기서까지 그리가 10분의 1이죠. 그래서 오프셋 1 해서 안쪽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요 방이 나오겠죠. 맞죠? 요 방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게 드릴 구멍,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뭐야, 나사 고리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인을 딱 꺼준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정에 들어가시면 브레이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끊기. 그래서 제가 요 점을 찍고 여기 와서 이렇게 찍으면, 자 제가 찍은 요 점에서 이렇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냐, 브레이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저를 보시면 브레이크 해놓고 여기 오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여기 왔는데 자 4분점이 잡히죠, 오스냅에. 그러면 여기까지 끊기는 거예요. 4분점이 관여를 하지 않도록, 혹은 다른 오스냅이, 객체 스냅이 관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이 십자가 크로스헤어를 움직여 놓고 크로스헤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기준은 이렇게 보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에서 제가 라인에서 이렇게 껐고요. 라인에서 자 이렇게 껐습니다. 처음에 객체를 선택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올라오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이 원을 선택하죠. 자 그냥 근처점을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선택과 동시에.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F 옵션을 넣어 퍼스트 포인트 재정해야 합니다. 여기다 F 해서 이렇게 재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이 점을 잡으나 여기 끝점을 잡으나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심을 향해서 가서 자르는 거죠. 근데 요 길이를 아주 몇 미리 몇 미리 이렇게 정밀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해서 시작하는 위치 딱 찍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서. 그럼 요게 불완전 나사, 아니 그 나사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앞나사구나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원만 있다면 구멍이겠죠. 예,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나사니까 해칭이 들어가겠죠. 해칭을 넣겠습니다. 해칭을 넣었을 때, 자, 사용자 정의를 들어갈까요? FM 들어갑시다. 각도를 45도. 그 다음에 간격을 3mm 해서 찍고 자 앞나사 할 때 여기까지 다 들어가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엔터 치면 자 결국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는 선이 되겠죠? 자 귀찮으니까 속 특성을 일치시키겠습니다. 자 요렇게 표기하는 게 앞나사의 표기법입니다. 자 요렇게 됐는데 이제 다음 과제를 위한 수업을 한 개 더 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스테이치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자 여기 이렇게 간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다가 판을 한 개 더 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순화사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순화사가 자 요렇게 딱 들어갔다 칩시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근데 조금 더 옮겨서 순화사가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지금 조립이 완전히 안 됐죠. 자 이렇게 완전히 하면은 순화사 조립 되겠죠. 자 이 나사산이 있는데 순화사의 여기 요 부분 약 10mm 있죠. 얘하고 이 위에 있는 판의 구멍이 딱 일치한다면 조립하기가 쉽지 않겠죠. 나사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구멍을 약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들어가기 쉽도록 여기 나사가 꽉 조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구멍을 더 넓혀주는 실제 구멍을 더 넓혀주는데 그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크롬에서 기계제도 규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KS 기계제도 규격이라고 나오는데 큐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큐넷 사이트에 보시면 PDF 파일이 2020년형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기술자격 캐드 시험 칠 때 전산응용 기계제도나 기능사나 아니면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칠 때 기계산업기사 이런 것도 시험 칠 때 기계설계 산업기사죠. 칠 때 사용하는 실제 그 규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좀 손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거 열어 보시면은 뭐 모든 규격이 다 있는 규격집도 있지만 이건 시험 칠 때 기준이니까 여기 보면 뭐 나사의 이 호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피치가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시험에서 쓰는 피치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터 가는 나사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평행 나사 다 있는데 뭘 보시느냐?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볼트 구멍 지름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지름이 있는데 보시면 이건 뭐냐? 해당하는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는 얼마를 하고 카운터 보호 지름을 할 때는 얼마, 카운터 보호 지름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립하기죠. 얕은 자립하기 할 때. 그럼 여기 6.6이라는 게 안내되어 있어요. 6mm면. 만약에 10mm라면 어떻게 돼? 11이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11mm라고 했으니까요. 오프셋 해가지고 11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주고 트림 FM대로 기준선 선택하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해주면 잘리겠죠. 그 다음에 특성 일치를 시켜서 이건 외형선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구멍이 될 거고 해칭은 이제 넣어줄 때 이제 판재가 있으니까 서로 방향이 달라야겠죠. 여기 두 군데 찍되 그래서 방향을 뭐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를 해칭을 특성 일치시키면 해칭은 이 방향까지 이렇게 같이 가버립니다. 색상도 바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직접 잡아서 이제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레이어에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서 어디 갔나 여기서 뭐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 1번 하면은 객체 특성창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도면층을 이렇게 가는 선 이렇게 바꿔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비어있죠? 빈 공간이죠? 구멍이라는 뜻이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건 조립된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자 카피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중심선까지 같이 간다 칩시다. 자 거점을 대응점 잡아서 대응점 잡아서 대응점 잡아서 이렇게 갔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일단
걸리적거리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나사가 이렇게 삽입이 되겠죠. 삽입되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이 나사에 수나사가 있는데 수나사의 깊이보다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누는데 앞나사 더 깊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오면은 앞나사 더 깊죠,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형태가 됐는데 이때 자, 이렇게 되면은 수나사가 빠졌을 때는 자, 구멍과 앞나사가 딱 탭이 표시가 되죠. 그럼 이렇게 조립됐을 때는 이렇게 놔두시면은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 요 방식은 조립도예요. 수나사, 앞나사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나사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앞나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앞나사 깊이고 여기 나왔을 때가 수나사 깊이입니다. 이렇게 수나사 깊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앞나사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다 무시되고요. 자, 이렇게 무시되고 들어왔다 치고 이 수나사도 새로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수나사의 길이죠, 그죠? 자, 수나사 머리 부분은 이따가 복사해서 가져온다 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오프셋 해가지고 10의 반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수나사의 요 부분, 앞나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수나사 위주로 먼저 그리는 겁니다. 우선으로 선의 굵기를 표기할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나온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은 수직점까지 간다면 혹은 연장 명령을 사용해서 익스텐드가 있죠. 익스텐드 어디 붙었나? 연장해서 여기까지 간다면 얘가 이렇게 연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봅시다. 트림을 해서 자,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릅시다. 자, 여기가 수나사까지, 여기까지 수나사예요. 그러면 이 선은 없다고 칩시다. 앞나사는 여기는 일단 없다고 칩시다. 지워버립시다. 여기까지 수나사죠. 아까 수나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챔퍼해서 이렇게 기본값 아까 있었던 게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수나사죠. 그래서 수나사 표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외형이죠, 수나사. 그러면 여기도 없다고 칩시다. 여기 잘랐다고 칩시다.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골지름이죠. 그래서 가는선은 표기되죠. 자, 수나사가 한 여기까지 왔다 칩시다. 라인에서 뭐 오프셋 할까요? 오프셋에서 한 10mm 갔다고 칩시다. 자, 여기까지 왔다 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수나사의 표기 방식이 되겠죠. 수나사 우선이니까 X라인에서 A 60도 해서 이렇게 만들면 트림을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대칭해서 이렇게 가서 특성 일치를 시키면 여기 수나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뭐 다시 안 그리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연장을 시키면은 여기까지가 수나사가 들어간 모양이에요. 맞죠? 자, 들어갔으면 그 다음 앞나사는 여기죠, 그죠? 그래서 남은 부분이 앞나사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칭을 조금 없앨게요. 나중에 그리면 되니까. 이 남은 부분이 이렇게 갔을 때 수나사의 반대가 되죠, 앞나사는. 그러면 이거 연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앞나사는 수나사의 반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해칭을 넣으면 되겠죠. 해칭해서
넣을 때는 자 여기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앞나사가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수나사는 안 넣습니다. 여기 해칭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특성 일치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 만드시겠죠. 그래서 해칭이 어떻게 돼요? 앞나사는 여기 안에까지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칭 간격이 안 맞아서 그렇지. 해칭 간격을 조금 줄였다. 자 좀 더 1이라고 이렇게 촘촘하게 본다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나사 안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판재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부분 경계선이 있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이렇게 조립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꼭 여러 번 되돌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게 되면은 우리 과제에 내려가시면 요 다음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선 굵기가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요 두 개의 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요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조립도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서 여기 사이는 M10이니까 아까 규격집에서 찾아보면 요 구멍의 사이즈는 여기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얼마를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찾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미션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M12mV가 들어갈 때 수나사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는 얼마냐. 지금 약간 그림상으로는 비대칭으로 보이지만 대칭입니다. 여기가 더 넓어 보이지만 간격이 똑같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학생들은 반드시 과제를 제출하셔야지 출석 인정이 될 거고, 그다음 대면 수업 했던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제 메일에 넣습니다. 대면 수업자들은 Y클래스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